다음은 재미난 차트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 시저널리티라고 하잖아요. 계절성이 있는데 S&P 500의 3개월 동안의 어떤 계절성에 대한 퀀터 분석 자료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28년 이후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대통령 4년 차에 어느 달이 3개월로 짜증났을 때 언제가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았는가 봤더니 준에서 어거스트니까 6월에서 8월, 지금 중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바 차트가 평균 7.27% 수익률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6월에서 8월로 끄는 6, 7, 8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때는 언제인가 봤더니 3, 4, 5. 요때 마이너스 0.0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6월에서 8월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7월에서 9월로 이렇게 잘라봤더니 3분기죠. 분기별로 잘라보면 7월에서 9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21 정도 나오니까 9월 달은 오히려 수익률을 약간 까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주식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의미 있게 주식을 줄이는 거는 저희도 8월 달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9월 10월은 전통적으로 그 강했던 코로나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9월 10월 그 두 달 동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조정받았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랠리를 다시 즐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안 좋고 또 안 좋은 달이 9월에서 11월 0.57로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3분기 반등의 강도는 미 국제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6월, 7월, 8월, 9월까지 9월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금리 하락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6월 달부터 하나 아주 수급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페드가 6월부터 QT를 축소한다라고 했게 지금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까먹고 계신데 6월달 QT가 굉장히 축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8월 달부터 우리 시장도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QT 축소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금리도 페드가 인하를 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월 달 5월 주요 지수 수익률을 봤더니 S&P 500이 4.8, 나스닥도 6.9, 다우가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6%. 뭐니 해도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5.7%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3.8%, 독일 3.2%.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기사를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유럽 경제 뭐 썩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독일 지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 센섹스가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오다가 살짝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7로 쉬는 모습이고 항해종합 지수 역시 3개월 연속 양봉을 냈다가 5월 달에 살짝 쉬는 모습이고요. 항생지수는 지금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1.8% 올랐고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CPI나 PC가 좀 떨어지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힘을 받을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WTI가 지금 지난달에 6% 빠졌어요. 그래서 76.99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하반기에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원엔 환율은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을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하드랜딩이라든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들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체크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제이로 상무께서 S&P 500하고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항상 해주시니까 그냥 큰 그림만 보고 가겠습니다. S&P 500이 5월 말 기준으로 5277이면 PER 20.65고 PBR은 4.79인데 워낙 뭐 ROE가 23%나 높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초록색 차트가 S&P 500의 EPS 추이거든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21년, 22년의 고점을 뚫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책하는 주인이 굉장히 튼튼하다. 네, 체력이 아주 좋다. 네,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밑에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좀 답답하실 건데 PER 9.6, PBR 0.94 라고 돼 있고요. 10년 평균이 0.97이니까 결국 지금 평균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EPS 추이를 보시면 초록색 선 미국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고 했죠. 미국의 EPS는 큰 조정 한번 받고 나면 또 아주 탄탄하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EPS는 이게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워낙 시클리컬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았다가 박살났다가 굉장히 좋았다가 박살났다가 지금 올라오는 와중인데 항상 그래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EPS 올라올 때는 항상 전고점을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스피 EPS도 결국은 300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PS를 견인하는 섹터가 뭔지,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이 EPS를 강하게 견인하는지 주인공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기억을 하면서 매매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페드 6월부터 QT 축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5월달 수출 동향은 수출이 11.7%, 지난달에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이 나왔고요.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54.5%.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워낙 재고 조정이 11월까지 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연말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증가율이 가파르게 나올 거다. 컴퓨터에서 48%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SSD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이 10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는 마이너스 19.3%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참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익 모멘텀이 아직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번에도 갖고 왔듯이 아직까지 RSI가 과열 단계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나서도 한 1년 동안은 상승이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하이닉스 월봉 로고 차트도 보시면 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로고 차트입니다. 하이닉스 월봉 로고 차트도 보시면 RSI는 과열권으로 들어갔지만 과거 이런 패턴을 보였을 때 최소한 2014-15년처럼 한 1년 왔다 갔다 횡보하든지 아니면 2017년에서 18년 초까지 그때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뭐 다 클라우드 합치면서 강한 슈퍼 사이클이 왔다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이닉스의 전략 매도 시점은 내년 초로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5월달에 8.6% 기록하면서 다시 시장을 아웃퍼폼을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번에는 최근 1년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작년 6월 7월달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에 그때 미 국채가 10년물이 5%를 가면서 이때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지수가 좀 2300을 살짝 깼었었죠. 그때 2277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 2023년 11월 이후로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는 찔끔 팔고 살 때는 왕창 삽니다. 이런 모습이 그동안의 박스권에서 기관과 개인의 악성 매물을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달 시장이 저는 다시 한번 이번 6월 달에 1800을 다시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뭐 7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 외국인은 16.7조 코스피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5천억
한때 뭐 2조 이렇게 넘기도 했지만 빠르게 풀면서 5천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 현물 12조 정도, 선물 3조 5천억에서 15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꽤 많은 금액을 매수한 겁니다. 지금까지 5월 말까지 16조나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밑에 월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5월 달에는 외국인이 1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700억 샀는데요. 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좀 공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한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물은 3천억 정도, 3,000개니까 이게 한 2,500억 정도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시장 전망입니다. 이번 6월 달도 전망하는 게 차트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EPS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금리라든지, 그리고 페드의 긴축, 그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 지금 중앙값이 2575긴 한데 2600선이 강하게 좀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중간에 어떤 뭐 돌발적인 이슈, 뭐 북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또 출렁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다시 6월 23일인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실적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면 삼성전자도 7월 초에 발표되는 잠정 실적에 대한 그런 약간의 가이드라인처럼 약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난 3월 말도 잘 생각해 보시면 1, 2월 반도체 약했다가 3월 중순 이후로 4월 초까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까지 해서 8만 5천 원까지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전자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의 HBM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HBM3 같은 경우가 AMD에 이미 납품돼서 양산해서 팔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쫓아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HBM 이제 뭐 4가 적용되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이 되면서 4도 적용이 될 거고 등등 보면, 아직까지는 HBM이 계속 쇼티지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범용 반도체 쪽도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어떤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너무 영세기업 취급하지 마라 그런 리포트 제목이 있었듯이 반도체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24년 7월까지는 수출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고 하반기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긍정적인 면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소비 모멘텀인데, 사실은 뭐 중국 소비 모멘텀이라기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월별 들어왔던 그 관광객 수의 거의 지금 한 87%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마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에 의존한 그런 수출 회복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G1, G2 국가마저도 다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여전히 펀더멘탈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코스피 전망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3,090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실적 장소 속에서 단지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실적 악화 종목은 계속 10월까지 조심하자. 마지막 코스닥 월봉 차트랑 밑에 아모레 퍼시픽 차트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는 지난번에 이렇게 줄을 쭉 꺼서 이번에 이 상단을 뚫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5월달, 4월, 5월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 다시 한 800 근처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이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난 이후로 지난 5월 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가 났거든요. 지지난달에 4월달에 이미. 그러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는지 아닌지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 저희가 회의를 할 때나 리포트를 읽어드릴 때 지금 강한 어닝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힘듭니다. 저 형님이 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할 정도로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기업, 어려운 개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선별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쨍쨍한 때는 아이스크림 장사,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라고 하는데, 글로벌하게 고금리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하지만 하반기 내년에는 그래도 금리 상황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가 제가 올해까지는 회의 속에 강 세장은 22년 10월 비관 속에서 탄생을 했고 23년, 24년 계속 장단기 금리 차가 어째서 하드랜딩에 올 수 있다 이런 회의 속에서 계속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낙관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